자, 이번 7화에서 영식에 대해서 신기한 게 있다면요. 오자 데이트를 하고 있는 영자를 보면서 영식은 그렇게 질투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보통 진짜 마음이 있으면 자, 이렇게 오자 데이트를 하는 사람을 보면서 야, 공주님이랑 남자친구 되기가 쉽지 않은데 라는 말을 그렇게 쉽게 못 하거든요. 왜냐면 영식은 지금 영자에 대해서 한 발 떨어져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식의 진짜 1순위는 정말로 영자인 건가요? 아니면은 아직 순자인 걸까요? 영식이 정말로 놓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거기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영식의 마음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제가 봤을 때는 1순위는 순자예요. 그리고 순자도 이후에 대화를 걸죠. 그래서 이 대화를 분기점으로 두 사람이 이제 화해를 할지 끝끝내 갈아설지가 이제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약간 느낌은 한 번 각을 세웠고 또 대화한다고 해서 그 각이 풀릴지 아니면 끝끝내 순자는 나는 잘못한 거 없다. 영식 네가 잘못한 거다라고 고집을 이제 빡빡 부릴지 저는 그게 지금 제일 중요한 순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약간 조금 직감은 슬픈 이야기지만 잘 될 것 같진 않다. 왜냐하면 정말로 잘 될 생각이 있었으면 처음부터 순자가 영식을 계속 골랐을 것 같아요. 무의식적으로 순자의 마음은 되게 무의식적으로 좀 움직이는 것 같아요. 미세하게 밀어내요. 영식이 문제가 있거나 마음에 안 들어서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저항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관성이라도 볼 수가 있겠고 본인이 이때까지 해왔던 그 방법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건 아닐까. 그래서 저는 영식은 여전히 마음의 1순위가 순자라고 보고 있고 영자는 뭐 거의 메타버를하고 전적인 느낌이나 결의 영자랑은 좀 되게 힘들 것 같아요. 무엇보다 영식은 잘 보면요 나를 이해해줄 수 있는 사람을 자꾸 찾아요. 그걸 잘 표현을 못해. 그래서 영식이 무의식적으로 찾고 있는 사람은 그걸 잘 탁 집어갖고 아 지금 네 마음이 그거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을 좀 찾는 것 같은데 영자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반대예요. 그렇게 남에게 충실할 사람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게 어떤 다른 사람을 이해하거나 그런 성격이 아니고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같은 현실적인 사람. 영식은 또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되게 여려요. 영식도 잘 보면 순자도 좀 여린 부분이 있고 자 그래서 저는 조금은 안 좋다. 조금 두 사람의 관계는 여전히 1순위인 건 맞지만 근데 다만 두 사람이 어떻게 대화하느냐 순자가 얼마큼 굽히고 오픈하고 뒤늦게라도 통수 거 미안하다고 하는 그게 결정적인 분기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남은 시간에는 7화를 함께 정리하면서 중요한 장면들 미세한 행동 분석을 기반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7화 처음에는 우리 영자와 나머지 남자 4명의 오자 데이트를 장면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자 이때 재밌는 게 있다면 자 이렇게 오자 데이트 하는 모습을 보면서 영식이 한마디 하죠. 아우 공준이 남자친구 되기 쉽지 않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저는 마음에 걸려요. 이 메타발언이거든요. 메타발언이 뭐냐면 내가 당사자를 한다면 하지 않은 말을 하는 거예요. 제3자 입장에서 하는 말이거든요. 만약에 영식이 영자에 대해서 질투심을 느끼고 영자를 이제 진짜 잘 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런 말을 꺼낼 생각도 안 해요. 은연중에 피해요. 누군가가 영자의 남자친구가 될 수 있다는 발언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역으로 이제 영자를 공격하거나 어우 기분 좋겠네라고 한다거나 은연중에 누군가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남자친구가 되는 상황 자체를 은연중에 피한다면 영식은 너무 시원하게 이걸 질러버리더라고요. 동시에 이거는 영호도 마찬가지예요. 옆에 앉아갖고 남자들 지금 뭐 하는 거야? 공준이 지금 물 마시고 있다잖아 하면서 꼽을 주는 것도 그렇고 같이 메타발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25기 영자 AS 제대로 바꿔간다고 하는 등 이런 것 자체가 이미 계속해서 메타발언을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후에 그 영자는 마찬가지로 똑같이 메타발언을 하거나 자 이성 앞에서 다른 이성을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13기 상철한테는 상철 오빠 27 현숙이 기다리고 있는데 나한테 왜 온 거야? 라고 얘기한다거나 자 다 반복이 돼요 이게. 전부 다 27 영철한테도 지금 마음속에 2명 중에서 3명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한다거나 근데 영호 혼자서 계속 발가락 만지면서 뭐라고 하냐면 남자분 너무 신기하네 한 번도 안 바뀌네 본인은 마치 이제 관람하는 것처럼 MC가 된 것처럼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게 이제 차이예요. 그리고 동시에 저번에 설명드렸던 영자에 대한 저희 설명이 맞다면 이거는 영자가 바라는 바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가능성으로만 남아야 되는데 이 가능성이 확정이 되는 순간은 본인도 묶여버리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영자는 아주 다급하게 모든 사람을 다 밀어내기 시작하고 있어요. 표정도 그렇게 썩 밝지가 않고 제가 이해하고 있는 영자라는 사람도 참 특이합니다. 자 그리고 영철은 이제 또 본인의 약간 자학객을 하더라고요. 결혼 언제가 좋아요라고 하는 등 영철 씨가 조금씩 이제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요. 초반부에는 막 자꾸 다른 사람 의식하고 그래갖고 좀 별로긴 했는데 나름대로 이렇게 본인의 어떤 요모했던 부분을 소화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한 단계 되게 저는 발전했다고 느끼거든요. 본인이 어떤 살아오면서 겪었던 그런 상처들을 좀 정리를 하면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긴 합니다. 결혼식들이 그 27 정수가 되쳤던 이거는 장난이거든요. 진심이다 하면서 장난인 거예요 일부러. 그리고 동시에 영철도 알 것 같아요. 인터뷰를 하면서 본인이 먼저 입으로 얘기를 해요. 이제 본인도 약간 본인의 어떤 걸어왔던 그 길에서 조금 애매모호하다고 느낀 것 같아요. 갸웃갸웃 하면서 고개를 갸웃갸웃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면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다라고 할 정도로 조금씩 정신을 차리고 있어요. 영철 아저씨도. 그러니까 본인도 이상한 거예요. 내가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상대방이 문제라고 이제 고집 빡빡 뿌리다가 이제 골로 가는 게 맞는데 내가 왜 골로 갔을까를 이제 고민하면서 조금씩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다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반대로 정신을 차리게 되는 영철과는 반대로 아직은 조금 내 영자한테 허우적거리고 있는 상철의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영자도 아차했을 겁니다. 상철이 날 좋아하고 1순위로 든 것까지 좋은데 이게 이렇게까지 관계가 진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거는 본인이 원한 바가 아니라서 가능성, 즉 안개 정도로만 남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연신 이제 카메라를 보면서 계속해서 현숙이 얘기합니다. 저리 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되게 치명적이에요. 와, 오빠의 마음은 처음 알았네 라고 얘기하는 거. 몰랐다. 당신과 나 사이의 관계는 당신이 이렇게 명백하게 얘기하기 전까지는 나는 부정하고 싶었다는 말로 저는 좀 들리긴 해요. 자, 근데 어쨌든 영호 아저씨는 좀 좋게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인터뷰를 마치고 상철에게 영호 아저씨가 이제 단둘이 앉아갖고 그래도 이번에 처음 표현한 게 좋은 거야. 시도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의미가 있는 거야. 안 했으면 몰랐겠지. 라고 이제 뒤늦게나마 상철 아저씨가 조금은 자신의 마음을 적극적으로 표현한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근데 반대로 이 상철은 자꾸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커플로 분위기 몰아가지 마라. 그래 생각보다 상철은 현숙에 대해서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진 않아요.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요. 현숙 입장에서는 좀 아쉽겠지만 어쩔 수 없죠. 이거는 뭐 사람 마음이 그렇게 가는 건데 상철도 뭐 그러고 싶어서 그러겠습니까? 자꾸 영자가 눈에 보이고 그러니까 하는 거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묵직한 영철과 영자가 또 대화할 때 영자는 몰랐다. 이때의 기준으로 좀 진짜 당황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동시에 또 영자 또 들어가요. 또 작업 들어가기 시작해요. 수법. 나는 당신이 아직 너무 의해라서 아직도 꿈꾸는 것 같다. 자, 미세하게 거부하진 않아요. 내 마음속에 영식이 있다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 미세하게 놀랐다. 꿈꾸는 것 같다라는 말로 애매모호하게 또 몽롱한 말을 또 합니다. 보통 이렇게까지 후반부까지 갔으면 보통 이제 좁혀지거든요. 그래서 거절을 하는 단계로 보통 가요. 난 이제 20기 영식한테 집중할 거다 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케이스인데 영자는 그럼 다정하게 말해줄 거예요 이제부터라고 하는 등. 네, 그래서 영철이 다른 사람한테 주변에 자신에게 다가오는 모든 남자들이요, 자신 외에는 다른 선택이 불가능한 그 지점까지 동시에 본인도 유도를 하면서 밀어붙여요. 그리고 막상 오면 또 다른 남자를 다 컷하는 것처럼 저도 영철도 그럴 가능성으로 좀 컷당하지 않을까라고 보는 지점이기도 하고요. 이게 영자에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진짜 안개 같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는 영자와 영호의 대화인데 영호도 알고 있더라고요. 너의 이제 스테어 응시하는 거 사람들이 뭘 줄 아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거나, 그리고 영자도 메타화를 합니다. 여기서 그게 나오면 너무 이상하지 않아? 라는 것 자체가 저는 영자가 그렇게 상대방을 집요하게 본다는 것 자체를 의식하고 있다는 거고, 그녀가 단순히 집중력이 이제 산만됐다고 보지 않은 결정적인 지점이에요. 짱구를 굴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방 때 그런 이제 짐 어질러 놓고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이제 좀 다르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런 모습을 이제 보이는 이유는 영자가 산만해서가 아니라 어쩌면 영자 자체가 약간 좀 텅 비어 있는 모호한, 본인 스스로도 본인의 삶에 대해서 설명하지 못하는 좀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본론은 돌아가서 두 사람 열심히 이제 대화를 하죠. 뭐 의외인 사람들이 선택해줬다, 몰랐다, 예상 밖이다. 본인도 이제 시상이 상철이나 15기 영철이 올 거라고 기대를 안 했고 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 하는 거죠. 의외다. 그래서 여기서 영호는 확실하게 선을 그어버리더라고요. 나 이제 그만 얘기하고 다음 분 불러줄게요. 자, 같이 있어도 모자랄 판인데 시간을 줄인다. 영호는 그렇게 영자에 대해서 마음이 없다는 걸 또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재미없다, 동생 같다. 네, 끝났죠. 그래서 25기 순자한테 이제 틀어야 될 것 같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부분이 저는 동시에 순자가 빡친 부분이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연결이 돼요. 왜 25기 순자가 이런 식으로 갑자기 영식한테 대화를 했는지 다 연결이 돼요. 그리고 왜 순자는 영호가 올 때까지 계속해서 영식은 계속해서 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붙잡고 있었는지 그것도 차차 설명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자와 영철의 대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는 끝났어요. 왜냐면 영자가 영철을 보자마자 오빠가 생각하는 사람 2.5명이잖아. 계속해서 영자는 이성 앞에서 다른 이성 얘기하고 당신의 마음속에 나만 있는 게 아니다라고 계속해서 쳐내는 거예요. 이거. 난 혼란스럽다. 난 잘 모르겠다. 자, 그러자 영철도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야, 그럼 넌 추려졌어? 너의 마음속에 누가 있어? 라고 물었을 때 아무 말 안 해요, 영자가. 그러면서 영자는 또 애매모호하게 말 던져요. 나는 오빠랑 있으면 가장 편하긴 해. 그러니까 지금 거절할 이유랑 이 사람이 나에게 동시에 오게끔 유도하는 이유를 다 같이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가장 편하다는 말만 듣고 보면 마치 영자가 나한테 특별한 마음이 있는 것 같지만 편하다는 말에서 이미 끝난 거죠. 편안한 매력이 있다. 오빠의 누군가든 느끼는 매력일 것 같아서, 자, 누군가란 말이 뭡니까? 그럼 내가 굳이 그 누군가에 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영자는 이런 식이에요. 애매모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철도 이제 조금 정신을 차리더라고. 편안하면 안 되는데 라는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리고 동시에 영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호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오빠만 알고 있잖아. 나는 이 시기 영식인가 데이트를 해봐야. 자, 그쵸. 네, 결국에 영자는 밀어냅니다. 그래서 이 시기 영식과 마음이 잘 맞는다. 그래서 영철은 이상하면서도 여전히 미련을 놓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날 좀 선택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좀 아쉬운 마음도 표현한과 동시에 왜 영자가 자신을 거부하는지 알 것 같아요. 가장 저돌적으로 지지를 하기 때문에 너무 가까이 오면 부담스럽다고 느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자는 동시에 그리고 가장 마지막인 영철에게 말함으로써 영철은 이제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한테 다 얘기할 거예요. 지금 내가 마지막에 영자랑 대화를 하고 왔는데 지금 영자 마음속에 영식이 1순위란데요? 라고 이제 영철이랑 다른 영철이랑 이제 상철한테 얘기를 하겠죠. 네, 그게 이제 저는 영자의 전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략이라기보다는 본능적으로 좀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자는 마지막에 오빠도 근데 알아보고 있는 분이 나만 있는 거 아니다.
라고 말함으로써 이거는 이제 거의 거절이죠. 다른 사람 알아봐라 라는 말의 변형판이거든요. 자, 그래서 영자가 이후에 인터뷰하는 말도 되게 꼬름해요. 재미는 영어고요. 편안함은 영철이고 묘하게 불편한데 신경 쓰이는 건 영식이다. 그래서 영식님을 알아본다. 영자는 끝끝내 자기가 1순위가 누구고 직진하겠다는 말 절대 안 해요. 알아본다, 좀 더 알아본다 이런 말로 늘 모호하게 이제 끝을 흐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영자어, 여자어도 아닙니다. 이 영자어를 잘 모르면 말려들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자들이 데이트를 끝나고 서로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자, 여기서 약간 순자도 그렇게 겉과 속이 다른 스타일이 아니에요. 여기 와가지고 이제 나 울컥할 뻔했다. 나 지금 영식이랑 지금 잘 안 되고 있다. 라는 걸 솔직하게 얘기를 해버리더라고요. 이게 여자 네트워크의 좀 특징인 것 같아요. 서로 다 경쟁하면서 다 얘기를 해야 돼. 얘기 안 하면은 우리는 너의 속마음을 모르겠어 하면서 이제 빙글빙글 웃으면서 경고를 던지기 때문에 다 얘기를 해야 돼.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순자는 영식과 대화를 해봤는데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잘 안 된 것 같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 그래서 이제 솔직하게 다 까발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영식이 영자랑 이제 데이트를 해서 마음을 정리하고 그때, 자, 이 빈틈이 생겼죠. 자, 그리고 이 빈틈을 놓치지 않고 있는 여자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머리를 이제 갑자기 빠르게 넘기면서 짱구를 이제 막 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두뇌 풀가동. 지금 영식이 옆에가 비어있네? 내가 한번 들어가 볼까? 라고 하면서 짱구를 이제 막 굴리고 있고. 근데 이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설명을 더 드릴게요. 자, 어쨌든 근데 끝끝내 현숙은 이제 거절을 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포기를 했고, 순자가 조금 빈틈을 이제 살짝 노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얘기하더라고요. 순자가 나 대화하고 와야 돼? 영식이랑? 했을 때 순자도 아차차 하면서 어떻게 얘기하지 말걸 하면서도 얘기해주더라고요. 이게 조금 여자 네트워크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래서 25 순자는 이제 17기 순자의 허락을 받고 영식에게 이제 대화를 하러 가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25 순자가 영식이 빈틈을 노리고 이제 들어가게 됐죠. 거기에 대한 저희 생각은 뭐냐면, 첫 번째로는 순자도 미련이 없진 않다. 영식에 대해서. 근데 영식이 자기한테 안 오니까 이제 거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지금처럼 영식이 1순위고 내가 다가가는 순간 뭔가 좀 이제 배신감, 배덕감, 죄책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에서 17기 순자랑 좀 사이가 안 좋다는 걸 파악을 하고 마지막 기회다라고 해서 들어간 것 같아요. 그게 큰 것 같고, 이제 궁금해하시는 게 그거 있죠. 아니 그럼 이제 18기 영호랑 이제 어떤 관계입니까? 자, 엄밀히 따지면 이 두 관계는 순자도 나쁘지 않게 생각을 해요. 아마 1.5순위인 것 같아. 1.5순위. 실제적으로 영식이 1순위지만 나쁘지 않게 생각을 하고 있죠. 영호에 대해서. 근데 이번에 영호가 내가 아닌 이 딴 사람한테 가는 걸 보면서 알고는 있어요. 순자가 왜 영호가 그런 선택을 했는지도 저번한테 얘기를 했잖아요. 영호가 내가 오해를 했다. 당신이 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 거라고 내가 착각을 해버렸네요 라고 하면서 그 오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왔기 때문에 머리로는 순자도 알고 있어. 근데 기분은 이제 더러운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그래도 그렇지. 내가 알면서도 화가 나는 거야. 납득은 되지만 납득할 수 없는. 약간 순자도 보면은 이 본방 때도 그렇고 한 성격 하잖아요. 지금은 성질이 많이 죽었다지만 이 본 성질은 안 죽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만치 않게 조금 영호에 대해서 좀 찌르고 싶다. 좀 약간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고 싶다. 아프게 만들고 싶다는 마음도 같이 작용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이 두 가지 이유 중에서 이게 한 30에서 40% 정도 이유고 요게 한 60에서 70%라고 본 이유예요. 그렇게 본 이유가 뭐냐면 순자는 영식이 너무 명백하게 거절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미 표정부터가 영식이 말을 들을 때 거의 뭐 이런 식으로 거의 이제 엄청 굳어지거든요. 알고 있는 거예요. 영식이 나한테 마음이 없다는 걸 알고 있고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고, 그리고 내가 이런 식으로 지금 찾아와봤자 달라지지 않는 것도 알고 있고 알고 있어. 근데 왜 굳이 영호가 자신을 찾아올 때까지 발견할 때까지 기다렸을까? 저는 그게 훨씬 더 신경 쓰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발견이 될 때까지 저는 일부러 붙잡은 거예요. 충분히 오래 대화를 했고 영호가 오기 전에 이미 순자는 영식과의 그 대화를 정리할 수 있었어요. 그래? 알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내가 없네요 라고. 근데 붙잡았다는 거는 실제로 순자가 영식과 대화하는 목적이 영식과 어떻게든 관계를 업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광경을 영호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닐까? 그리고 너도 영자랑 대화 갔잖아. 너도 한번 당해봐. 그리고 그 당해봐라는 마음이 이제 겉으로 봤을 때는 분노인데 실제로는 순자 또한 영호에게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아프게 하려고 했던 건 아닐까. 근데 다만 이제 방어적으로 나온 거죠. 순자도 영호에게 이제 상처받은 자기 자신을 먼저 보호하려고 하는 마음이 먼저 앞서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된 게 아닐까 보고 싶습니다. 근데 그럼 이 관계 이제 어떻게 되냐? 웬만하면 깨져요. 근데 그 이후에 영호가 또 찾아오죠. 순자한테 찾아와서 대화를 하는 거 봐서는 약간은 조금 나는 솔로 29기와 유사한 꼴이 되지 않을까. 아니면 30기 옥순일 수도 있고요. 영수도 옥순이 해바라기 데이트를 상철과 했다는 걸 알면서도 괜찮다. 앞으로 서로 집중하면 돼. 라고 하면서 두 사람이 이제 맺어지게 된 것처럼 약간 지금 영호의 마음도 나도 뭐 그렇게 잘한 거 없고 뭐 순자도 그럴만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끝까지 다시 물고 들어질 거야. 오케이 좋아. 그럴 수 있지. 지금이 중요해라는 마인드로 좀 다시 순자한테 가려고 하는 게 아닐까. 그게 약간 제가 이번 화를 보면서 느꼈던 바이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이제 순자는 성공적으로 이제 빈집털이를 했어요. 영식이 옆에 비어있네 하면서 말이죠. 자, 근데 이러한 순자의 선택은 정말 최악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실제로 순자가 영식과 잘 될 수 없다는 걸 느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7화 때까지 가가지고 대화를 하는 것도 납득이 안 되는데 왜 이제 여기서 추가로 순자가 이때던 그 실수를 또 반복하는 이유가 뭐냐면 10세기 순자로부터 들었잖아요. 지금 영식과 뭔가 사이가 안 좋다는 상황을. 그때 본인이 파고들었을 때 영식이 내가 지금 마음이 허전한 상황에서 우리 순자가 나한테 다가와주네라고 호의적으로 나올까요? 아니면 안 그래도 지금 사랑이 힘들다. 아우 지금 빡쳐있는 상황인데 누가 옆에 와가지고 쫑알쫑알 대면은 좋아하겠습니까? 가장 예민할 때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25기 때 순자가 했던 실수예요. 그래서 영식을 보면은 이제 욱해가지고 또 이제 말로 후배 파거든요. 내가 계속 표현 안 하면 관심 없나 보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나는 서로의 이 룰상 내가 당신이 나한테 대화를 건 걸 내가 거부할 수는 없지만 꼭 지금 이때 와서 대화를 해야 돼? 라고? 거의 그런 심정 플러스 난 그렇게 당신에게 이제 마음이 없는데 처음에는 좀 약간 대화하고 싶긴 했지만 더 이상은 아니야 라고 계속해서 이제 후배 파요. 그러니까 거의 이 정도의 말로 후배 파는 걸 느꼈으면은 네 나는 이제 내가 당신한테 먼저 대화를 건 적도 없다. 보통 이제 그래 알았어요 하면서 이제 기분 나쁘지만 일어나는 게 정상이거든요. 힘들다 이거는. 근데 왜 순자는 끝까지 그런 영식과 함께 있었냐? 예, 그 이유는 저는 영호 때문이라고 보고 있긴 합니다. 이 관계를 보여주고 싶은 거겠죠. 자, 그래서 이제 순자도 욱한 거예요. 플러스 약간 아쉽기도 해. 근데 저는 욱한 게 더 크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얘기도 안 해보고 이런 식으로 잘라? 그 영식이 이제 계속 막말하거든요.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는데 뭔가 마음이 불편한 거 없다. 그래서 순자도 아쉬우면서 눈물이 이제 그렁그렁 하면서 좀 여러모로 본방 때랑 다르게 좀 성질이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좀 약간 본인을 이제 점검하기도 하고 한 번쯤 대화했으면 어떨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마음이 드는데 인생이란 게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다 알고 시작이 돼요. 완벽하지가 않죠. 그리고 다 알고 시작한다 하더라도 결과가 완벽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자 그래서 조금씩 순자는 영식에게서 마음을 접고 영호와의 관계를 좀 고려해보는 락말락하는 단계가 지금 이번 7화 때 내용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영자와의 데이트가 끝난 남자들이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숙소를 이제 영식하고 순자가 차지하니까 이제 막 갈 곳이 없어가지고 방황하다가 딱 걸린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다시 남자들이 모여갖고 영식이 얘기하더라고요. 25 순자니 먼저 와서 얘기한 거다. 난 가만히 있는 거다. 근데 영호는 이제 그걸 알면서 고를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본인도 이제 죄책감을 느끼는 거지. 왜 영자가 순자가 그렇게 행동했는지도 알 것 같기도 하고. 만약에 이 데이트에서 만약에 진짜 영호가 아침에 순자를 선택을 했고 두 사람이 순자를 했으면 관계가 훨씬 스무스하게 흘러가는 건데 꼬인 거죠 지금. 영호가 오해를 해서 본의 아니게. 자 그리고 어쨌든 영식이 마음을 들으면서 영호 또한 영식이 마음속에는 25 순자가 없다는 걸 확인하고 대충 상황 보니까 아 그래 지금 25 순자가 지금 비어있네 라고 판단을 했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후에 영호는 순자에게 대화를 하러 가게 되는데 자 그거는 이제 잠깐 이따 보기로 하고요. 그 사이에 이제 사계 쟁탈전이 끝나고 자 이렇게 이제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쟁탈전 끝에 이제 사계 데이트권을 받은 사람과 또 안 받은 사람인지 막 갈리게 되겠죠. 자 그리고 재밌는 게 뭐냐면 또 우리 24기 순자 여기 오기 전에 여자들과의 대화 장면에서 또 막말을 하더라고요. 아이 뭐 가서 눈이 남았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거나 조금 순자 말이 셉니다. 자 그리고 동시에 영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나는 이제 사기 데이트권을 따고 싶지 않았다. 제가 지금 누군가를 선택하고 싶지 않았다. 자기 패를 일으키고 싶지 않은가 동시에 안개나 이 신기루 같은 게 그런 거지 않겠습니까? 내가 뭐 해야 되는데 내가 누군가 선택한 순간 뭐 해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시드도 말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치고 너무 열심히 했어요 라고 하는 등 근데 영자는 동시에 내가 주도권을 잃는 것 또한 원치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기 데이트권 하나를 딱 갖고 상황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짱구를 이제 굴리는 거죠. 내가 데이트권을 갖고 있으면 남자들이 또 나랑 데이트를 하려고 올 거다. 또다시 영자의 그런 모호함 수법이 더 나오고 있는 게 아닐까 그렇게 봤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거실에서 대화를 하게 되는데 자 이때도 재밌는 게 있다면 자 이런 식으로 서로 기싸움을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순자도 잘 보면 이제 미세하게 본인을 꺾지 않아요. 뭐 인터뷰상으로는 뭐 내가 위축됐다고 하는데 묘하게 꺾을 수 없는 어떤 지점들이 있어요. 그 지점들이 이상하게 관계가 잘 될 쯤에 자기도 모르게 팍 꺾어버려요. 되게 특이하죠. 무의식적으로 순자는 떠나는 거를 원치 않는 걸까요? 새롭게 가정을 꾸리고 이렇게 결혼을 하고 연애를 하고 그런 걸 말이죠. 자 그리고 그 사이에는 18기 영호가 이제 25 순자를 불러갖고 대화 좀 하자. 그래서 영호가 조금은 용기를 내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관계가 어떻게 될지 19 영수나 30기 옥순처럼 그렇게 흘러갈지 아니면은 이꼴로 할 수가 있거든요. 30기 영호나 영숙처럼 마이너스 2에서부터 시작했지만 끝끝내 영호로 되지 못한 그 관계가 될 수도 있고 그게 지금 분기점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영호는 이제 뒤늦게나마 나는 이제 직진할 것 같다라고 하고 있고 그 말을 딱 듣고 반대편 머리 쓸기를 하면서 호감 반응을 하고 있긴 한데 약간 미세하게 순자가 또 똥꼬지고 부려요. 왜 그러냐면 이제 서운한 거지. 나는 선택 안 해줬으니까. 그래서 나는 이제 재미로만 선택하지 않겠다. 나 결혼까지 이제 고려할 정도로 난 신중하게 하겠다. 그리고 인터뷰상에서는 그렇게 말하거든요. 안정적인 결혼은 영식이고 연애를 보면 영호다. 자, 이건 영호예요. 근데 일부러 각을 세우는 거죠. 자존심 싸움 하는 거죠. 괜히 고고한 척. 선택 안 하는 것처럼 애매모호하게 좀 하지 않을까. 왜냐면 고를 사람이 없어요. 영식은 거의 불가능해. 화낼 거예요. 영식 고르면 영식이 진짜 욕을 안 할 뿐이지 더 막말할 거예요. 저리 가라고. 자 그리고 이후에 이제 거실에 온 영자를 우리 영철이 또 불러갖고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제 써달라 사기 데이트권을. 자 그래서 영자도 적극적으로 밀지 않아요. 오빠는 무뚝뚝하지만 한결같을 것 같긴 하다.
그래서 영자도 끝끝내 영철을 딱 어디까지 이제 끌어당기느냐? 영철의 1순위가 자기이고 충분히 자기에게 다가올 만큼까지만 딱 해요. 늘 애매모호하게. 더 깊이는 안 돼. 연애라든가 이 정도 아니야. 여기까지. 그래서 영자는 실제로 인터뷰상에서도 고민이 됐다. 진짜 누구라고 우선순위가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영철의 그런 모습에 대해서 라고 말하면서 또 열심히 이제 간보기를 시전하고 있는 영자의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영자는 가까이 오면 흐려지는 안개 같은 사람이고 순자는 마음이 있으면서도 자존심 때문에 스스로 관계를 꺾은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식은 그런 두 사람 사이에서 자신을 이해해줄 사람을 찾고 있는 게 아닐까요? 우리의 인간관계도 사실은 이 출연진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가까워지면 흐려지고요. 누군가는 좋아하면서 밀어내고요. 누군가는 사랑보다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연애에서 중요한 건 누구를 선택했느냐, 선택을 받느냐, 호감이 있느냐, 없느냐보다 내가 관계 앞에서 어떤 패턴을 반복하는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하이프 다시 한번 가볍게 부탁드립니다. 댓글을 달아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네, 소중한 후원해주신 분들께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연애 프로그램과 인간, 세계의 이면을 구조적으로 해석하는 채널 매니아와 여러분은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